자유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누군가에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수천 년 세대를 이어온 목숨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1898년 12월, 겨울바람이 매섭던 프랑스 파리에서 자유의 가격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단돈 2천만 달러. 이것은 마철로를 짓는 비용도 최신식 군함을 건조하는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를 통째로 사들이는 가격이었습니다. 7,101개의 섬과 70만 명의 운명이 늙은 제국의 손에서 새로운 초강대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몸값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승자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미군의 화려한 기병대나 강철 군함의 위용을 차량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정한 부동산 거래 중 하나였던 사건의 파일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필리핀이 그토록 믿었던 동맹국에게 어떻게 철저히 배신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방전쟁이 어떻게 참혹한 침략전쟁으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 그리고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어떤 비밀 조약을 통해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비극적인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96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자처했던 스페인 제국은 이빨 빠진 늙은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300년 넘게 필리핀을 지배하며 종교와 이름은 남겼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것은 빈곤과 억압뿐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했던 필리핀 민중은 일어섰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의 지휘 아래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제국을 상대로 한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기날도는 패배했고 홍콩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던 그 암울한 시기, 수평선 너머에서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성조기를 휘날리는 함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순진했던 필리핀 혁명가들에게 미국은 수호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총을 들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고. 미국은 땅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하러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은 미 해군의 조지 듀이 제독이 홍콩에서 아기날도를 비밀리에 만났을 때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기록된 회의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기날도는 굳게 믿었습니다. 미국이 무기와 배를 지원해 스페인을 몰아내줄 것이며 그 대가로 필리핀은 독립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미국은 식민지를 원하지 않는다. 아기날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훗날 수십만 동포의 피로 갚아야 했던 실수. 바로 정치인의 말 한마디를 믿으면서 단 한 장의 문서 확약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순진함은 곧 죄악이었습니다. 1898년 5월 1일, 마닐라만에서 세계사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최신식 강철 함대는 스페인의 낡은 목선 함대를 단 6시간 만에 괴멸시켰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스페인은 함대 전체와 수백 명의 병사를 잃었지만 미군 사망자는 단 1명, 그것도 적탄이 아닌 열사병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승전보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며 새로운 초강대국의 탄생을 알릴 때 필리핀에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을 타고 돌아온 아기날도는 즉시 혁명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파죽치세로 스페인군을 몰아붙였고 마침내 마닐라 성벽 안으로 그들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1898년 6월 12일, 아기날도는 자택 발코니에서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으로 국기가 개양되고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미국을 구세주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구세주가 뒤에서 다른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요. 필리핀 군대가 마닐라를 포위하고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할 때 미군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당신들 무기로는 위험하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서 역겨운 연극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뻔뻔한 사건 중 하나인 마닐라 모의 전투, 막 배틀 오브 마닐라였습니다. 유럽 귀족의 자존심이 남았던 스페인 장교들은 갈색 피부의 필리핀 반란군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백인인 미국에게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적대국인 두 나라는 비밀 거래를 합니다. 짜고 치는 전쟁, 즉 가짜 전투를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적당히 총포를 쏘아대며 싸우는 척하다가 약속된 시간에 백기를 올리면 미군이 입성한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 군대는 절대 성 안으로 들이지 말 것. 1898년 8월 13일 연극은 대본대로 끝났습니다. 미군은 정복자의 위용을 뽐내며 마닐라에 입성했습니다. 그 시각 수년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필리핀 병사들은 동맹군이라 믿었던 미군에게 총구가 겨눠진 채 성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성벽 너머로 스페인 국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필리핀 국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찬물이었자 첫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을 위해 미국과 스페인 외교관들이 파리로 모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와인과 시가를 즐기며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그 자리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표 펠리페 아곤실로가 파리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문전박대당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필리핀은 국가도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패전국 스페인은 돈이라도 챙기려 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인프라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냥 줄 순 없다. 이때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색이 드러납니다.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은 신께 기도를 드렸더니 필리핀 사람들을 교육하고 기독교화하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위선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가톨릭 국가였던 필리핀을 기독교화하겠다니요. 미국의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필리핀은 거대 시장 중국으로 가는 완벽한 관문이자 전초기지였으니까요. 지루한 흥정 끝에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2천만 달러. 스페인은 돈을 챙겨 떠났고 미국은 돈을 지불하고 땅과 사람을 넘겨받았습니다. 1898년 파리 조약입니다. 서구 열강의 국제법상으론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700만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늙은 사자의 아가리에서 벗어나자마자 젊은 독수리의 발톱에 잡힌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팔려갔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단돈 2달러에. 파리 조약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미국을 은인이라 불렀던 아기날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싸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1899년 2월 4일 밤 마닐라 교회에서 윌리엄 그레이슨이라는 미군 병사가 필리핀 병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미국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교과서들은 오랫동안 이 전쟁을 필리핀 반란, 인서렉션이라고 축소해 가르쳤습니다. 마치 정당한 정부에 대항하는 폭동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처절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113일간의 스페인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늪에 빠진 것이죠. 필리핀 전사들은 무기도 부족했고 많은 이들이 고작 정글도인 볼로만 들고 있었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력으로 싸웠습니다. 전면전이 불가능해지자 필리핀군은 게릴라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글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인종차별적 증오심은 젊은 미군 병사들을 잔혹한 살인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미 군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챕터 중 하나입니다. 당시 병사들이 고향에 보낸 편지에는 필리핀인을 검둥이, 니거, 야만인이라 부르는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게릴라를 잡기 위해 미군은 집중 수용구역, 리컨센트레이션 존스 전술을 썼습니다. 사실상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민간인을 구역 안으로 몰아넣고 밖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적으로 간주해 사살했습니다. 수용소 내에는 기근과 질병이 창궐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잔혹함의 정점은 발랑가가 학살과 제이콥 스미스 장군의 명령이었습니다. 필리핀 게릴라의 기습으로 미군 중대가 전멸하자 스미스 장군은 소름 끼치는 보복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는 필요 없다. 죽여라, 태워라. 더 많이 죽이고 태울수록 나는 기쁠 것이다. 나이 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하의 질문에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살 이상은 전부다. Kill everyone over 10.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0살. 소총보다 키가 큰 아이라면 누구든 사살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물고문도 자행되었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더러운 물을 강제로 마신 뒤 군화로 배를 짓밟는 고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개한 원주민에게 문명을 전파한다는 깃발 아래 행해졌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 미군은 4,000명 이상 전사했지만 필리핀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전투 중 사망한 병사 약 2만 명,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2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천만 달러에 산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의 주인을 학살한 셈입니다. 1901년 아기날도가 미군 특공대에게 체포되면서 조직적인 저항은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통치기구를 세웠습니다. 유럽 식민 지배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코카콜라를 마시며 아메리칸 드림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 친화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증오의 기억은 현대화라는 포장지 아래 묻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898년의 배신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서 약소국의 운명은 그저 소모품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필리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는 조선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평정 직후인 1905년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는 도쿄로 건너가 일본 총리 가스라 타로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유명하고도 치욕적인 밀약을 맺습니다. 바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입니다.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다.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건드리지 않는다. 또 한 번 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식탁 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돈으로 미국에 팔려갔고 조선은 외교적 약속으로 일본에 팔려갔습니다. 1898년 필리핀의 몰락과 1910년 조선의 국권 피탈은 우연히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사슬로 연결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서전쟁을 이야기할 때 서구의 역사책은 흔히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영광의 순간이라 기록합니다. 113일 만의 승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메달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그 화려한 승리 뒤에는 반세기 동안 필리핀을 덮친 어둠이 있었습니다. 2천만 달러와 깨져버린 약속.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유는 남이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힘이 없는 정의나 맹목적인 믿음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그 후로도 40년 넘게 식민 지배를 겪었고 2차 대전 중 일본의 잔혹한 점령까지 견뎌낸 뒤에야 1946년 진정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자존심과 수많은 생명은 2천만 달러가 아니라 200억 달러로도 되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똑바로 보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국격은 얼마나 강한 동맹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100년 전 필리핀의 눈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